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상황을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요? 2주 전보다는 거의 40% 이상 증가됐고요. 6월 말보다는 확진자가 2배 규모로 늘었거든요. 작년 여름에도 저희가 한번 큰 유행 한번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 작년 여름 수준 비슷하게 좀 유행 규모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본격적으로 여름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작년에 이제 2월, 4월에 오미크론 때 많이 감염됐었고, 7, 8월에 또 여름 유행 때 많이 걸리셨는데, 또 올 겨울에도 좀 걸리셨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든 감염된 분들이든 간에 거의 1년 이상 경과된 분들이 많아지면서 재감염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좀 겹쳐 있고, 또 6월부터 법적 격리 의무 해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네. 5일 권고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병원들은 이제 5일 동안 이제 병가를 주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은 뭐 중소병원이든지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차 쓰라고 이제 좀 강요를 받는 상황들도 있으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 명 빠지면 영업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네. 아파도 그냥 일을 하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됐어야 될 분들이 검사를 안 하거나 또는 검사를 하더라도 격리를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의 유행도 좀 촉진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으로 폭증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예전처럼 아예 뭐 감염된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때는 한번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피크 치고 다시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환자가 많은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뭐 또 환자의 중증도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1년 내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입원하는 환자를 보더라도 예전처럼 70대 이상 또는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 것을 봐서는 크게 이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이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플루엔자가 4급 감염병으로 이제 돼 있어요. 코로나19도 이제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수 신고는 받지 않고 이제 특정 기관들로 하여금 이제 환자 발생 상황을 이제 신고하게 하는 그런 표본 감시 체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표본 감시만 정교하게 설계를 하면 어떤 유행 규모를 파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1급이나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하는 환자들에서 급여를 준다든지 또는 예. 일부는 환급을 해주거든요. 이제 4급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발표되어 있는 이제 여러 수가 개선안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병원이라든지 치약시설의 그런 유행을 막기 위해서 시행됐었던 여러 가지 검사들이 대부분 비급여화되거나 이제 본인 부담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 같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4급이니까 독감처럼 그냥 관리해도 되겠거니 해서 독감에서의 수가 체계 형태로 넘어가는 게 전문가들은 오히려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도 또 자기 부담해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이 저희가 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 되게 의료기관 방문해서 신속항원 검사하면 진료비 포함해서 한 5천 원 정도만 내면 검사가 가능한데, 이게 비급여로 전환되게 되면 이제 그게 한 3, 4만 원, 뭐 예. 비싼 데는 5,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검사 비용 때문에라도 아이 뭐 이렇게 비싼데 굳이 검사해, 이제 이런 상황들까지도 갈 수 있고, 병원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PCR 검사를 지금 환자는 100%, 네, 보호자는 50% 정도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 폐지해서 비급여로 바꾸겠다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4급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다만 4급을 낮췄기 때문에 수반돼서 여러 수가 체계를 인플루엔자처럼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도 매우 강하고 아직도 치명률도 한 1.6배 정도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플루엔자처럼 동일하게 병원이나 치약시설이 이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거든요. 너무 이제 행정적이고 탁상 행정을 한다는 거죠. 그냥 네. 뭐 4급 됐으니까 독감처럼 독감의 수가 정대로 그냥 다 바꿔버려, 이런 식으로 일괄 적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분노하고 있거든요. 병원급 이상 의료시설이나 입소용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됩니다. 해제를 한다고 해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나 치약시설 입장에서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 못 하거든요. 마스크 쓰시라고 계속 이제 권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냥 법적 의무가 있으니까 그냥 쓰시라 그러면 아 뭐 그렇죠 그러면서 마스크 쓰시는데,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됐는데 왜 병원이 나보고 맘대로 막 이렇게 마스크 쓰라 그러냐. 예. 이제 인원 민원의 현장이 병원들 입구에서 이제 계속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장마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또 얼마 지나면 찬바람도 불게 되고요. 코로나19 접종 필요성이 더 크게 제시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XBB가 거의 90% 이상 유행을 하다 보니까 XBB 1.5에 대한 백신을 이미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네.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지금 10월 이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시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뭐 동시 접종하든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접종을 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올리려고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로 다시 돌아갈 공포감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까? 중증화율이나 이 사망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로 해결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지금의 엔데믹의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제 배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엔데믹 상황에서 빈익빈 부익부에 그 감염에 희생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군요. 피해를 보는 분들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배려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고요. 특히 8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 완화되는 상황에서도 어떻든 취약시설이나 취약계층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가 엔데믹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